최저임금이 또 충격이라. 29% 올려라.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이 29.4%예요. 29.4%.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게 당연히 올려야 된다. 지금 물가가 뭐 작년 대비하면 적어도 5.4%, 5월이 뭐 4.8% 이렇게 오르니 실제 우리가 접하는 외식 물가는 이보다 더 크고 체감 물가는 심각하다. 그래서 노조는요 29%를 반드시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이 최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11,860원입니다. 여기에다 주휴수당이 붙으면요 12,000원이 넘습니다. 12,000원이.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247만 9천원이에요. 247만 9천원.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각종수당 붙으면 이제 거의 300만 원이 훌쩍 넘긴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왜 경제 논리에 자꾸 정치가 개입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려서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고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저임금 때문에 가게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노래 불렀습니다. 2017년, 2018년 만든 제 영상을 보시면 진짜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 자영업자들이 실제 폐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오미래 소고기국밥이라는 국밥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앞집, 제 옆집, 제 뒷집 많이 폐업했어요. 진짜 2018년, 2019년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폐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와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설상가상이 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데 격이 돼서 더 많이 폐업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게 선거를 할 때인가요? 4월 달에 선거했나요? 총선할 때 사실 경제 망친 거는 최저임금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해서 그랬거든요. 바닥이 무너지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무너지면 기업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면 저성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입니다. 2019년 2% 겨우 성장하고요. 2018년인가요? 이때는 1% 겨우 성장했습니다. 진짜 급전직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9%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참 제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도 근로자인데 왜 경영자들 입장에 편을 드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 근로자나 경영자 편들 생각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경제를 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가면 경기가 꼬꾸라지는데요. 경기가 꼬꾸라지면 여러분 절대로 부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어서 좀 쌓아놔야 되는데 아직 쌓기도 전인데 경기가 꼬꾸라지면 위기가 다가올 거고 위기가 다가오면요. 저기에 기회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제가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주식 사라 2020년 3월 달부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그때 제가 뭘 못했느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여윳돈이 있었다면 많았다면 그때 아마 많이 내질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투자해서 진짜 많이 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기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사가 잘 돼서 말입니다. 현금을 쌓아놓고 그런 다음에 기회가 와야지 그 현금을 쌓아놓은 거 가지고 기회를 잡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경기가 그렇게 꼬꾸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 총 인상률을 보세요. 미국은 0%예요. 0%. 프랑스 6%고요. 독일이 12.9%입니다. 일본이 13%입니다. 영국이 23.8%예요. 한국은 44.6%입니다. 미쳤죠. 아니 임금을 44.6% 올려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며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대기업도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은 숫자예요. 44.6% 올렸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이요. 그런데 또 올려달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쳐요. 생산성이 그만큼 올랐느냐? 아니에요. 생산성은 택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은 44.6%가 올랐는데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11.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일은 더 하기 싫은 거야. 이게 망조 아닙니까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 대가를 가지고 잘 굴려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이게 나라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위한 거기도 하고요. 왜? 일해서 번 돈은요. 절대로 축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벌었기 때문에 진짜 생각한 다음에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기 싫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현장에서 계속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나라를 그만큼 최악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라는 게요. 어느 특정 세력이 너무 많이 혜택을 받으면 이게 내로남불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모든 걸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특정 세력이 아니라 누구나 법 앞에서 똑같다는 이야기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이게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최저임금을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쳐요. 그랬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 기업이.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저는 어떤 식이든 최저임금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노총이 이미 총파업에 대한 기치를 내걸고 거리로 나서고 있고요.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혼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 그 노동정책 중에 당근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44.6%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실제 전 세계가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거든요. 독일만 하더라도 8.8% 올렸고요. 베트남은 6% 올렸습니다. 칠레는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4.3%나 올렸습니다. 29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을 50%나 올렸다고 하잖아요. 러시아도 10% 올렸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식이든 올라갈 텐데 최저임금이 저는 2023년 최저임금이
저는 삭감돼야 된다 생각해요. 삭감. 예. 저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오히려 일자리 없어집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나쁜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오히려 더 나빠질 겁니다. 일자리가 더 많아지려고 하면요. 그나마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보세요. 5.5%나 올라갔어요. 미친 거죠. 사실 5.05% 미친 거죠. 이거. 그만큼 충격적이라서 저는 원래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 올라갔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엄청 걱정입니다.